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농정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이 추진한 각종 농정 사업을 신소득원을 창출할 미래 생명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서익은 해남군 의원 모시고 전남 농정 사업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전남이 농정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1조 원을 확보하게 됐나요? 농정예산에 앞서서 우선 전남의 농업의 기본 현황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의 농업 인구가 보니까 약 30만 6천 명, 그러니까 전국 농민 숫자의 약 1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 인구의 16.3% 정도 차지하죠.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데 거기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농업 인구가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은 실정입니다. 62세 되시는 농가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가 봤더니 15만 1,000명 정도. 그래서 도내 농가 인구수의 약 49.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농민 두 분당 한 분은 이미 고령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지 면적은 전국 경지 면적이 약 18.2% 정도, 그러니까 29만 1천 헥타 정도가 해당이 되고, 호당 경지 면적이 약 2헥타 정도가 됩니다. 전국 평균은 약 1.56 헥타 정도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2헥타 정도니까 전국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경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전라남도 농정예산 이번에 좀 많이 확보를 했는데 공익형 직불제 정부 예산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올해 1조 2천억이 넘어섰습니다. 주로 이런 부분들을 신산업, 예를 들어서 미래 생명산업에 집중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를 비롯해서 약 8개 부서에 8,800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 있고, 또 3개의 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약 1,148억 정도 합쳐서 예산으로는 9,956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고, 농가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상북도는 보니까 농업 예산이 약 7,700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전라남도 농정예산은 규모 면에서 훨씬 더 이렇게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공익형 직불제가 금년도에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약 2,700억 정도를 전라남도에 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까지 합친다면은 이제 농정이 전라남도 1조 원 시대가 이렇게 개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공익형 직불제랑 농정 예산이 합쳐서 1조 원 시대가 이제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공익형 직불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공익형 직불제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그 핵심 농업 정책으로 지금까지 쌀하고 또 밭 그리고 조건 분리 이 부분이 이제 농업하고 관련된 직불금이 6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좀 개편해 가지고 공익형 직불제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부분 쌀 편중에서 집행을 했고, 또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는 논하고 밭하고 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규모 영농에 주로 이렇게 국한됐었는데 중소 규모의 농업인한테도 좀 지급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직불제하고 선택직불제 이렇게 나눠져요. 기본직불제는 어떤 농가 규모나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좀 정액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선택직불제는 기존의 친환경이라든가 경관 어떤 보전을 위한 직불금 그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렇게 기본직불제하고 합쳐서 중복해서 수령도 가능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농업직불금이 지금 재배 이주의 약 81% 정도가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3헥타 이상의 대규모 경작자들이 상위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농가가. 이분들한테 직불금이 집행된 것이 약 38% 정도 이렇게 많이 편중해서 집행이 됐었죠. 개선이 사실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우리 농림식품부가 시행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공익형 직불금만 줄 것이냐,
이제 농민들도 좀 그 공익 이행 사항이 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약 사용도 좀 절제해야 되고 지하수 이용도 좀 그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농가 준수 사항 17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7개 항목을 만들어서 이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감액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 위반하고 위반을 상습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분들은 100%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반은 상습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자정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사항은 아마 일정 기간 계도를 거칠 걸로 보고 있고 2022년부터는 아마 공익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철저히 아마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한 걸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농한테 정액으로 지급한 것은 지금 약 120만 원 정도로 지금 검토가 된 것 같고요. 그 소농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면적이 비례해서 이렇게 집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농 그러면은 그 경작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규모는 경작 규모가 뭐 0.1헥타 이상이 돼야 한다든가 농해 소득이 뭐 3,700만 원 이상 돼야 된다든가 이런 경영체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설명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또 전남이 보유한 생태 환경에 체험 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사업으로 신소득원을 창출한다는 이야기를 앞에서도 언뜻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동안 추진해온 친환경 농업 사업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전남도 그동안 친환경 농산물 뭐 인증, 쌀 위주에 거의 국한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가수나 채소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넓히고 좀 있어요. 친환경 농업하고 연관해 가지고 우선 유기농 뭐 복합타운을 만든다든가 또 경관 융복합 농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남이 보유하고 있는 유기농 생태 환경을 갖다 체험이라든가 관광하고 접목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농업소득만 이렇게 이뤘는데 이름 체험과 관광자원으로서 어떤 신소득원도 좀 개발하고 창출해 가자 이런 계획을 전라남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보니까 전라남도 농정행정의 어떤 성과를 보니까 우선 전국 최초로 농어민 수당 이런 공익 수당 제도를 좀 도입을 했던 것, 그리고 스마트 혁신밸리 지금 공에다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든 농업 분야에 대한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 마련했다는 것. 그리고 친환경 농업 1번지가 우리 전라남도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인증 면적의 57%를 우리 전라남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당연히 1위죠. 뭐 이런 부분들하고 또 농업하고 관련된 공모 사업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을 했더라고요. 또 축산 부분에 있어서도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인증도 전국에서 1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라남도의 성과고 가장 강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농업 농촌의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어떤 관광과 접목하고 소득 증대와 연결하는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 경관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숙박 시설 이런 것들하고 잘 연결해서 관광 콘텐츠 자체를 특색 있게 이렇게 접목하는 일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역에 보니까 생태 자원하고 농촌 문화 자원들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약 164개 마을, 이 마을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지원책을 또 강구하고 있고, 또 민박시설이 전라남도 한옥민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좀 안전이라든가 쾌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객들의 어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또 그분들의 취향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민박시설에 대한 개선과 활성화 계획도 이렇게 또 갖고 있어요. 또 경관작물을 지금 많이 심고 있죠. 유채를 심는다든가 자운형을 심는다든가 또 메밀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전남이 가진 뭐 지리적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이제 관광이나 체험을 융복합해서 신소득원을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또 이번엔 고흥에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 뭐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고흥에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작년에 많은 경쟁을 거쳐서 우리 전남권에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그런 스마트 농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라남도하고 농어촌공사 전남 지역본부하고 이런 스마트 혁신밸리 기반 조성 그리고 핵심 시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지금 조성 사업의 속도를 지금 내고 있죠. 내고 있는데 우선 기반 조성 분야는 혁신밸리 조성단지에 대해서 뭐 도로도 만들고 용수도 공급하고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기반 시설을 다지는 것이고요. 핵심 시설 분야가 또 있습니다. 시설 분야는 어떤 청소년 보육센터를 한다든가 실습 농장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 단지를 만든다든가 실증 단지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어떤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계가 끝나면은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은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이렇게 착수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스마트 혁신밸리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8월에 공공 그 대상 부지 그 부지를 이렇게 스마트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 고시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토지 소유권도 이렇게 바로 이전을 전부 해서 할 수 있는 그 여건 마련을 전부 했더라고요.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금 전에 그 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덕면 가야리라는 곳에 간척지가 있습니다. 그게 33.3헥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전라남도가 2020년까지 4년에 걸쳐서 약 1,1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수출 유막 품목 이런 품목들을 집중 육성을 해서 이렇게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농업의 환경 변화 그리고 어떤 혁신 이런 부분에 큰 계기를 이룰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게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활성화되면 이제 청년 농업인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청년 농업이 유입이 되죠. 왜냐하면 농업 부분이 지금 고령화 조금 전에 보다시피 전라남도의 농업 인구의 반절이 고령화인데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세대에 맞는 그런 스마트팜이라든가 농업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 농업 환경에 적응하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 자체가 미래를 지향하고 또 소득을 창출해야만이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고도의 그 농업 기술을 취득해 가지고 전문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전남의 인구 유입에도 그러한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도 좀 기대가 되는 농업 분야이긴 합니다. 예.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서 농업 분야의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제 전기차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있어요. 여기가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농기계 산업화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런 어떤 정책 토론을 했더라고요. 이 토론회에서 바로 그 농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ICT 접목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첨단 기술의 도입이 좀 필요하다. 이런 그 필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농업 기계 중에서 트랙터라든가 바인더라든가 뭐 콤바인이라든가 또 이항기라든가 이것을 무인기로 실용화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그 연구개발에 박차를 지금 우리가 가하고 있죠.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한 30년 전부터 이러한 부분에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현재 실용화 단계까지 접어들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대부터 그 농업진흥청하고 대학 등에서 연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실용화하기에는 좀 미흡한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GPS라든가 이런 것을 자율주행 할 수 있도록 그 농기계에 접목해가지고 거의 단순히 그 자율주행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더 첨단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씨를 뿌리고 비료를 뿌리고 그리고 사람이 없이 혼자 자율주행하면서 트랙터로 수확도 하고 모도 심고 그리고 어떤 농기계가 고장날 수 있냐 안 나냐 하는 그 자체를 모니터링을 직접 스스로 할 수가 있고 또 하재라든가 농수산물 도난사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적용되는 그런 첨단 농업 시대가 아직 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에 그 우리가 농업의 지금 혁명 시대라고 그러죠. 농업 기술 분야에도 ICT를 접목하게 된다면은 우선 농작업에 효율적이겠죠. 그 다음에 탄소 배출도 좀 또 저감될 수 있겠죠. 거기에 또 노동력도 아주 많이 절감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이 많이 향상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인구도 줄어들어가고 청년도 부족했는데 뭐 이러한 기술력들이 이제 청년들이 대입하게 되고 농업 인구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될 것입니다. 네, 듣다 보니까요, 정말 드론으로 씨를 뿌린다. 이 부분은 정말 저도 이렇게 흥미가 생기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아무래도 농업인의 가장 큰 걱정이 소득일 거예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돼야지 농업인들도 마음 놓고 이제 농사를 좀 짓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비를 260억 원으로 늘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작물 가격 사실은 재배 면적하고 기후 영향에 따라서 그 작황이 오고 가기 때문에 수급 안정의 기폭이 많죠. 사실은 이러한 수급 안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작황과 시장 여건에 따르는 선제적 대응 그동안에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뭐 격리시킨다든가 생산 유통을 하기 위해서 그 격리시키거나 폐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생산가 이상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었죠. 여기에는 뭐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협 많은 분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한계는 있었어요. 전라남도가 노지채소 수급 안정비로 해서 260억으로 이렇게 늘려서 농산물 가격 지지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내놨는데 이건 아마 차질 없이 추진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정부에서도 전라남도가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수급 조절 안정화를 위해서는 최소 그 가격 안정제 대상 물량을 한 15%까지 늘리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배추 생산자 협회에서는 대상 물량을 한 50% 정도까지 확대를 해야 가격 안정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15%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260억을 가지고 가격 안정을 하기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라남도가 금년도에 도비로 30억을 확보를 했어요. 거기에다 시군비를 매칭을 하고 또 농협에서 주는 또 자금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부담하는 자금 이것을 전부 합쳐서 260억으로 이게 산출했거든요. 부족하지만 이 돈도 작황이라든가 환경 여건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때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고 대비해 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노지체조 적정 면적을 재배를 하고 그리고 시장 격리를 시키고 또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그 물량을 조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전라남도가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전남 농업 분야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전라남도 올해 농정 변화 원년회로 이렇게 삼고 있었습니다. 청정 전남, 그다음에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농업 사업을 정말 반드시 미래 생명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이런 지사님의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를 위해서는 우선 가공 제품 개발 또 수출 중요하죠. 또 해외 상설 매장도 지금 5개 정도로 확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온라인 시장에 지역 농산물을 런칭해 가지고 신유통 경로도 이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 농정 시책의 주요 골자들을 좀 보니까 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그리고 이런 농업단지 조성과 육성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힘쓰겠다 큰 틀에서 두 번째는 공익형 직불제 시행하고 중소농을 위한 어떤 농업 생산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 안정적 어떤 생산 기반을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학교 급식하고 임산부들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기 지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 공급을 좀 체계 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가축 사육이 또 전라남도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축 사육 환경을 개선을 하고 또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이런 내용들을 주요 농정 업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남만의 장점을 좀 살려야 되겠죠. 또 청정 친환경 농종으로 생산되고 유통 체계가 확립돼서 정말 농업을 하신 분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이제 농업인 중심의 농정을 펼쳐서 전남 농업인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한 만큼 전남이 농업인 중심의 농정을 펼쳐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